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4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실패 수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기부터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1월, 2월, 3월까지도 긴장돼서 그냥 합니다. 내가 전년도에 뭐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해서 3월, 4월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해. 막 불안합니다. 업앤다운이 심해져요.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밀려와요. 이게 밀려오게 되면 향후에 있을 6평, 9평 때 그 어떤 이런 감정적인 파도를 견뎌내지 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능이 끝나고도 정시 지원이라는 어떤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기에 멘탈을 좀 빨리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만한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사후적으로 뭐 어떤 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때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지금은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어 보일 때 미리 예방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이 15분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손실, 뭐, 올해 이제 만약에 수능 망치면 여러분들 내년에 뭐 2천만 원 정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미리 아껴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험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한 뭐 재수생, 삼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분명히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뭐 애시당초에 이제 뭐 초수든 재수든 삼수든 N수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친구들이 좀 있죠. 노력이 부족했다. 예, 뭐 나태했다. 뭐 이런 경우 뭐 중간에 뭐 어떤 유혹 요소에 굴복을 하고 내가 하려는 걸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몇 번을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쌤, 왜 쌤이 저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재단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미리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이제 듣기가 싫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대치동 빅마우스에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전략이고 뭐고 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뭐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 전략이든 좋은 선생이든 좋은 교재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현역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테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기숙이나 독재나 재종, 뭐 단과나 과외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수험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이제 연애라고 보셔야 되겠죠. 기존에 연애를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예외입니다. 이 시기에 불안하고 좀 걱정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연애의 제1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연애가 고픕니다. 다른 사람이 땡겨요. 내가 만약에 혼자서도 잘 놀 수 있고 혼자서 불안한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연애를 할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 특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막 외로움 걱정이 몰려와서 그래요. 다른 계절엔 좀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할 때 처음에 2월달, 3월달에 연애하고 싶었어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4월, 5월, 6월 되면 이 학원에서 서로 예쁜 애들, 멋있는 애들 서로 막 탐색하기 시작하고 저녁 시간, 점심 시간 때 기다렸다가 막 번호 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럴 거면 때려치워,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두렵다는 거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는 선수 중에 격투기 선수나 축구 선수 중에 걱정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하면서 내가 이걸 넣을지 말지 걱정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손흥민은 슛을 할 때 내가 무조건 슛을 하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팍 때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약에 슛을 할 때 불안하면서 머뭇머뭇해서 슈팅을 한다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이미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 새롭게 뭐 이성이 눈에 들어왔다 하시는 친구들은 멈추세요. 이미 뭐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4월, 3월, 4월 정도에 혹은 뭐 이 영상을 늦게 볼 수도 있겠죠. 뭐 5월, 6월 달에 이제 이성이 눈에 들어오거나 뭐 사귀기로 할 마음이 생긴 친구들, 또 썸을 잘 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수능 끝난 다음에 사귀자, 이렇게. 혹은 서로 사귀지는 말고 좋은 공부 파트너가 돼서 서로 공부 인증하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분명히 쌤,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면 어쩌죠? 그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 친구가 떠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잘 못 볼 일도 없어요. 사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작년보다 결과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여러분들은 그 잘 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드렸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치면 아주 작은 금이 가면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힘드니까 좀만 쉬어갈까? 아니면 뭐 몰컴을 좀 해볼까? 몰폰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몰컴을 시작해요. 롤을 켭니다. 피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돼요. 심지어 독재학원에 와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이럴 거면 그냥 속 시원하게 속 편하게 게임하는 게 낫지 왜 독재학원에 와서 게임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몰폰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몰래, 학원 선생님 몰래 뭐 폰을 한다. 보통 이 몰폰은 연애와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죠. 또 친구와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경우 심지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멈추세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공부를 했다면 부모님하고 당당하게 딜을 하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너무 내가 할 걸 다 하는데 터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런 경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 충분히 하고 컴퓨터나 폰을 좀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몰컴 몰폰 뭐 하는 거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닌데도 여러분 할 거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는데 몰컴 몰폰 하는 경우에는 이거 멈추시란 얘기입니다. 잘 안 돼요. 사실 공부가 막 잘 안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게 애들이 이제 몰컴하고 몰폰하면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몰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얘네들이 불안하고 걱정돼서 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이걸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몰컴 몰폰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혼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얘네들 이야기 듣지 않고 무조건 넌 몰컴했고 몰폰했으니까 넌 하지마 이러면 얘네들 엇나가기 시작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절대 혼내지 마시고 앉혀놓고 서로 타협하시고 협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상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관리 어플을 까는 거예요. 요새 이 관리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부모님 핸드폰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애들이 너무 이제 제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폰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제 아이들 폰에 이거 설치하시면 얘네들이 뭘 몇 시간 했는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공개하라고 하시면 서로 뭐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예,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아이들 자체도 쓴 내역이 다 기록된다라는 것 자체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몰컴이나 몰폰의 어떤 빈도나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인데요. 3수 이상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도 됩니다. 뭐 제어를 잘 하는 경우에만 그래요.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술 먹고 뭐 밤늦게까지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저 이런 제자들 좀 봤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건설적으로 밥 한 끼 먹고 뭐 공부하는 현황들 서로 주고받고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초수나 재수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친구를 만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고, 굳이 뭐 친구랑 대화할 게 있다면 전화나 뭐 줌으로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어가 안 되고 초수 재수 때는 너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평불만, 걱정거리들을 공유하게 돼 있는데, 불평불만이나 걱정같이 부정적인 걸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둘 다한테 마이너스니까, 뭔가 건설적으로 어떤 공부 전략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상의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뭐 서로 털어놓거나 뭐 이러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전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공부 전략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잘 될 확률이 줄어요. 예,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도 어떤 일정 노력이 뒷받침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갔다 조금 하다 이렇게 갈짓자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 친구가 뭘 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런 어떤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을 가시면 돼요. 갈 길을. 네 번째는 생뚱맞게 투자입니다. 요새 이제 투자가 핫하죠. 뭐 특히 주식이나 뭐 부동산은 못하겠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못하겠는데 뭐 코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선물, 그 다음에 뭐 투자가 아니라 이건 도박인데 뭐 토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포츠 도박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접으세요. 여러분은 수능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접으시고 이걸 하세요.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면 이건요,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왜냐면 지금 이게 돈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이거 신경 쓰이지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뭐 게임이나 친구나 투자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또 연애도 마찬가지, 당장 멈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강 쇼핑이나 교조 쇼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세요. 하고 있는 거 똑바로 하시고, 뭔가 불안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도 다 끝내지 않은 채로 새로운 걸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망해요. 내가 뭐 누구 걸 듣고 있는데 잘 안 돼. 여러분들 뭔가 인강을 들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 체인지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3강이야, 3강. 3강 안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3강 안에. 근데 3강을 넘겨서 만약에 보통 30강이죠. 보통 한 강좌가. 아마 한 10강 정도를 들었어. 10강 정도를 들었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초이스를 애초에 잘못한 거예요. 3강 정도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든 안 좋든. 이게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강의를 들어도 10강 정도 들었을 때 바꿀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걸 들어도 10강 정도 들었을 때 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막 불안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뭐가 좋냐 물어봐. 그럼 분명히 처음에 내가 이 강의를 선택했을 때 A 강사 강의 선택했을 때 내가 좋아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강 정도 3강 들어보니까 괜찮아. 근데 10강 정도 들어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이것까지 다 안 듣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근데 B를 들으래. B를 갔는데 B도 처음에 3강 안에 제가 결정하라 그랬죠. 근데 3강 안에 결정을 못하고 10강 정도 들었는데 10강 정도 와서 이제 내가 들어야 될지 말지 판단이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라고. 안목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 거는 냉정하게 OT 포함해서 1, 2, 3강 안에 이 강의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지. 그게 되려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이 분석이 돼 있어야 돼. 강점과 약점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래서 들어버리면 분명히 10강 안에 여러분들 그 강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강의를 선택을 하시고 3강 안에 결정을 하시고 3강 안에 결정이 안 되고 넘어갔다 만약에 그럼 그냥 끝까지 듣는 게 나아. 거기서 어떤 게 분명히 남거든요. 요점은 뭐냐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밀어붙여.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보면 정말 신중하게 강의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들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른 걸로 너무 쉽게 갈아타 버리면 끝낼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이래서 망친 애들 여러 명 봤어. 여러 명. 알겠죠? 여섯 번째가 고민 중독이야. 다른 말로 상담 중독이라고도 불러. 상담 중독. 여러분 너무너무 고민돼? 막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멈춰 그냥.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 고민부터 해결해야 돼. 그 고민을 많이 하는 너희들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고민이 많은 성격부터 해결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부할 때 그냥 보통 사람들도 평소에 고민을 안 하던 애들도 고민을 하게 되지. 걱정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고민이라는 건 내 스케줄은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고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일과 시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10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리고 그 고민의 주기가 너무 잦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뭐 과거에 어떤 그런 게 있거나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담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짤막짤막하게 뭐 선생님한테 기운을 얻고 이런 건 괜찮은데 엄청 심각한 게 막 2, 3일에 하나씩 터진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터지는 애들도 봤어. 그래서 막 상담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지금 수험을 해나가기가 부적합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폰하고 연관이 돼요. 폰이나 탭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스스로의 의지로 못 바꿔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강제성을 좀 요청하거나 혹은 친구들이랑 좀 팀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수면 패턴을 조절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고치겠다 하면 사실은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7월, 8월 달 가면 체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데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일정하잖아. 보통은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은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원을 간다고 부모님한테 쉴드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뭐 새벽까지 폰을 하고 탭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끝장이야. 왜냐하면 스스로도 이걸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되고 학원에 가면 수업 시간 어느 부분에인가 분명히 자게 돼 있어 이게. 수면 시간은 일정량이 이제 총량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학원 가서 자게 되잖아. 그러면 또 여기에서 자니까 수면이 보충되니까 집에 와서 또 늦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한테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도 그냥 뭐 여러분들 배려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 안 해주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혹은 뭐 학원쌤이나 과외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걸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인데 결과를 미리 단정 짓는 거 있죠. 예, 특히 6평, 9평 요거 이제 본 다음에 특히 뭐 미대 입시, 체대 입시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서 6평, 9평을 가지고 반편성도 하고 막 입시 어떤 모의 지원도 하면서 겁을 엄청 주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 직전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6평, 9평을 보는 의미는 뭐냐면 실전 경험을 미리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냐 아니냐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6평, 9평을 치면서 내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을 필요는 없어. 6평, 9평 수능은 독립시행이고 6평, 9평 잘 본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것도 아니고 6평, 9평 1등급 최상위권 받아도 수능 때 미끄러지면 끝장인 거예요. 그리고 저의 제자들 중에는 6평, 9평 잘 못 봤지만 수능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6평, 9평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6평이 지나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9평이 지나도 계속 성장할 텐데 그 성장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몰라. 9평 때 5등급 나왔습니까? 이 9평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제 제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뭐 몇 등급이 나왔고 이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과정이고 어차피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허풍만 쳐선 안 됩니다. 허언증 환자가 돼선 안 되고 여러분 평상시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지. 거기에 힘이 실리지. 근데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고 뭐 6평 9평 때 막 7등급 나왔어. 엄마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할게. 그래봤자 CR도 안 맥혀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최선의 과정, 최고의 과정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이제 가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휴식을 가정에서 너무 많이 쉬거나 반대로 휴식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보통 수능 실패 후기들을 보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뭐다? 너무 걱정되고 고민되고 후회가 돼서 또 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제어가 안 돼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네,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올해 해서 반드시 끝내셔야죠.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